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흐뭇함, 뿌듯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행복은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더라도 자주자주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래야 좋은 사람과 또 좋은 삶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주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에 좋은 생각을 담아내야 하는데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그 능력을 한번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1부 투자의 신은요. 돌아온 그분, 돌아온 투자의 신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예, 2개월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네. 지금 또 이 시간에 운용형님의 이야기를 기다리셨던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아쉽게 두 달 전에 투자의 신에서는 잠시 이별을 했었지만 또 이렇게 다시 컴백하셔서 돌아오셨거든요. 자, 이제 매주 목요일 투자의 신 1부에서는 운용형님과 함께 하게 될 거고요. 운용형님의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항상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운용형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여러분들 종목 진단도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투자의 신에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 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출석 체크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당계 1년차님, 방송 시작 전부터 들어오셔서 아니 이 사람들이 보람 선생님이 출첵 부르기 전에 미리미리 들어왔어야지 라는 글도 남겨주셨는데 오늘 일찍 오셨어요. 잘 하셨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따 2부에 축구 보러 가시려고 일찍 온 건 아닌가라는 살짝의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 2부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희님 오셨네요. 퇴근하면서 방송 들어야지 라고 하셨는데 퇴근이 좀 늦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좋은 정보로 힐링도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반올림 100%님 오셨고요. 건강이님께서 보고 싶었습니다. 운용형님 찐팬입니다. 라면서 또 환영해 주셨고 수익내서 집바꾸자님께서도 박준현 운용형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운용형님의 컴백을 또 돌아온 우리 투자의 신을 또 환영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만큼 오늘 특별한 목요일 1부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는 동안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용형님 오늘 장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월요일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2,400포인트 간달간달하면서 좀 불안했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끝난 게 아닌가. 예, 그런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10월 말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연말 베어마켓 랠리가 온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2,460에서 80 정도까지 베어마켓 랠리라고 했었는데 11월 FMC 이후에 네. 소비자 물가 지표가 11월 10일이죠. 워낙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2,630 정도까지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이 좀 될 거다 했었는데 그제 2,400까지 내려오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마디 오늘 주가 좀 상승 걸 좀 봐서 특히 긴축 부담 완화가 좀 많이 시장에 미국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부진했던 나스닥 시장 여기다 우리나라도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일부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25bp 금리 인상으로 마무리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렇고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긴축에 대한 부담 완화 자체가 다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치를 다시 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연준의 그 기준금리 그 속도 조절 부분 자체는 이미 지난 11월 2일 날 파월 의장이 속도 조절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러면서 대신 연말 최종 기준금리 자체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조금 높아질 거다. 그것 때문에 약간 변동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이제 FOMC 미국의 11월 공개된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과반 이상의 연준 위원들이 파월 의장의 발언처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찬성한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한다면 결국은 뭐 11월 중순 때 CPI 지표가 중요하겠지만은 거의 시장에서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거의 굳어졌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도 25bp 금리 인상을 좀 마무리하면서 거의 이제 올해는 이제 3.25로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끝났죠.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오늘 뭐 이주열 총재 발언으로 봐서는 3.5 정도로 우리나라 최종 금리가 마무리될 가능성. 미국은 현재 지금 5.0이거든요. 5.25까지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5.0 정도가 내년도 상반기 때 최종 금리 목표니까 이렇게 본다 한다면 거의 금리 인상도 거의 끝물에 왔고 단기적으로는 연말 랠리와 관련해 가지고 금리 속도 조절 부분 자체가 충분히 제한적인 연말 랠리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 이유가 일단 오늘 좀 보면 환율이 오늘 보시면 급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급락을 했습니다. 무려 24원이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현재 지금 제가 잠깐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지금 106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12월 14일 날 1,300원 초반까지 내려올 때 달러 인덱스가 106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105.8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환율도 추가적으로 약간 안정을 찾을 가능성, 저점 깰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의미가 있었던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미국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미국도 기준금리를 확실하게 완화된 쪽으로 발언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50pp가 아닌 25pp 금리 인상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가 완화하게 되게 되면 환율이 달러가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를 보여야 되는 건데 오히려 강세로 전환이 됐다.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연말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랬던 요인이다.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 선물 코스피 코스닥 다 매수로 좀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는 않겠지만 다시 연말 제한적인 산타 랠리를 서서히 좀 기대를 좀 해봐도 오늘 시장을 좀 보면서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장에 힘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을 때는 또 시장이 좀 조정을 겪었었는데 어제 또 다시 한번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 또 한국은행도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강하게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지수의 랠리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도 같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 상승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상담으로 앞으로에 대한 전략들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와 또 전화를 통해서 상담 문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꼭 같이 남겨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도 활짝 열어둘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내일은 태양님 잘 오셨고요. 김선호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운용형님은 오늘의 특별 게스트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고정입니다. 매주 목요일 투자의 신 일부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할 거고요. 월드컵과 함께 돌아오셨어요. 그죠? 자, 오늘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인데 이 의미 있는 날에 또 함께 돌아오신 우리의 투자의 신 박준현 운용형님 매주 목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종목 진단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야 돌아와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골프존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13만 2천 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골프존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4.74% 상승하면서 11만 2,7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그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상황이네요.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횡보하는 차트의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상승세가 조금 더 올라와 줄 수 있을까요? 이 골프존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코로나 이후에 가장 수혜를 받았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골프에 대한 열풍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혜택을 좀 보면서 골프 필드뿐만이 아니라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황을 누렸던 그랬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좀 작년도부터 급증을 좀 하고 있고 오늘 또 올해도 지금 뭐 작년도 이상의 실적을 좀 내고 있는 쪽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코로나가 지금 잠잠해진 시점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실적 자체가 대표적으로 피크아웃 좀 되면서 유축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이 종목의 유일한 부담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주가 자체는 뭐 밸류로 따지면 엄청 주가 싸죠. 그래서 현재 보면 시가총액 7천억밖에 안 되는데 주가 수익비로 따지면 PER로 따지면 지금 4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주가가 쌉니다. 아마 연간 영업이익이 2천억이 넘게 나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7천억이라는 것 자체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거의 뭐 3년이면 본전을 뽑을 정도로 순이익으로 그만큼 주가는 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유형이 있는 종목들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 너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이 종목뿐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의미 있게 시적 자체는 제가 보기에도 거의 피크아웃 쳤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잠잠해짐에 따라 가지고 특히 이제 해외 여행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 한다면 해외 쪽으로 이제 골프도 좀 많이 나갈 거고요. 그것 때문에 유축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 회사 시적 자체는 결국 이제 가치주 쪽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치주를 보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배당이라든가 주주가치 차원에서 좀 회사에서 노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배당은 지금 한 3,500원 정도 하거든요. 현재 지금 13만 원 기준에서 배당 수준으로 따지면 약 3% 정도 좀 되는 수준이니까 그냥 적정한 배당 수준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는 빠지지는 않습니다. 워낙 실적이 탄탄한 주식이고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하게 그래도 실적 자체가 급격히 유축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골프 인구 자체가 엄청 늘었어요. 늘었습니다. 맞아요. 전 빼고 요즘 다 그렇죠.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골프 인구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진다 한다 하더라도 골프 친 사람들은 또 쉽게 안 치진 않거든요.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안정적인 실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 모멘텀 자체는 클 것 같지는 않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유형에 있는 종목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면 주가가 이미 코로나 때 실적이 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주가가 보면 얼마였더냐? 7만 원대짜리 주식 자체가 원래 7만 원 전이라 2만 원, 3만 원부터 떴어요. 코로나 때 2만 8천 3만 원까지 떨어갔다가 무려 18만 원까지 19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무려 6배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주가는 작년도에 이제 워낙 크게 올라간 주식들은 그 다음에 주가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워낙 시세가 분출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고생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주가 자체는 싸지만은 의미 있게 주가 반등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밸류 자체가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보유해야 되겠죠. 주가는 이제 바닥은 좀 찍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약 2만 8천 주 가까이 사고 기간도 약간 매수를 했네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이 종목의 13만 8천 원 내지 13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여기거든요. 지금 매물층이 두텁게 포진되고 있는 쪽이 14만 원입니다. 13만 8천 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다만 좀 긴 흐름으로 안정성이 있으니까 손절할 필요는 없겠죠. 목표 수익을 현재 가격도 한 20% 정도 언저리 되는 수준인 13만 8천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프존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면 수익으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체크해 드렸네요. 주가 많이 내려왔고요. 하지만 골프존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다. 다만 강한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모멘텀은 살짝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도 요 바닥 다지고 지금 올라올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13만 8천 원 반등 목표가 제시해 드렸고 수익 실현하시고 빠져나올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령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코리아 스키트요. 좋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8,000원에 15%요. 28,000원에 15%. 오래 가지고 계셨겠어요, 그러면. 네. 그러네요. 자, 네.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여기 좀, 이게 정원에 3만원 좀 넘어갈 때 그때 팔지를 못해가지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는 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한번 수익의 기회를 놓치셨구나. 네. 아, 그러고 나서 진짜 코리아 서키트 올 한 해 내내 힘들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좀 대응 방법이 있을지 추가 매수에 네. 대한 의견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운영형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28,000원이면 작년도에 사셨죠? 예, 예. 예, 작년도 사셔가지고 28,000원이면 상당히 높게 샀는데 저도 이 종목 제가 뭐 기판에서도 작년도 저도 워낙 저도 좋아해서 가장 먼저 심텍,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가 코리아 서키트를 18,000원대 제가 이제 추천해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만원대, 22,000원 정도까지 추천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종목이 이제 35,000원대까지 갔는데, 현재 지금 패키지 기판 쪽 회사들이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이것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도 실적 IT가 전반적으로 업황이 안 좋으니까 실적이 올해 실적 고점 찍고 내년도에 하향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최근에 3분기 실적도 그렇고 4분기 실적도 그렇고 내년도 전망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다른 여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여타 다른 IT에 비해서 아직까지 이거 기판 회사들 심텍,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미스페타시스 관련된 종목도 전망치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IT 업황이 지금 내년도에 어려워지니까 이 패키지 기판 회사들도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우려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코리아 서키트는 이제 본래 이제 PCB 회사 쪽인데 기판 쪽에다 매출 비중이 한 30% 가까이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자회사로서는 FPCB 회사인 인터플렉스라는 회사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인터플렉스라는 회사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올해 뭐 최대치가 좀 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지분 한 3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코리아 서키트 본업 자체는 괜찮은데 인터플렉스가 실적 변동성이 커가지고 상당히 주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는데 인터플렉스가 실적이 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또 코리아 서키트 본업 자체도 업황 자체가 여전히 괜찮기 때문에 실적은 탄탄하게 유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면 제가 IT를 가게 되면 기판 회사들을 먼저 갈 거다. 심텍이라든가 코리아 서키트라든가 대덕전자가.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턴어라운드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내년도 2분기까지 적자입니다. 물론 장비라든가 소재 관련 종목들은 적자가 안 나죠.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내년도 2분기, 3분기 정도까지 2분기까지 적자까지 늘어나고 3분기부터 이제 적자 규모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니까. 근데 기판 회사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실적 자체도 물론 하이닉스 그렇게 적자가 나게 되면 다른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약간 하향은 되겠죠. 적자는 안 나긴 한다. 그렇지만 기판 회사들은 그렇게 줄어들진 않아요. 그리고 현재 올해 반도체 장비 회사들 본다 한다면 대표적 원익 IPS 같은 게 PR 기준에서 14배 정도 되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코리아 서키트는 지금 4배입니다. 4배. PR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내년도에 원익 IPS는 반도체 투자 감소에 따라 가지고 아마 PR이 20배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예, 실적이 안 좋다 한다라도 코리아 서키트와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5배, 6배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IT가 돌아선다 한다면 그래도 실적이 탄탄한 그리고 현재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든가 내년도에 하반기 이후에 경기가 회복될까라는 전망을 가지고 시장의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현재 실적이 탄탄한 종목이 낫다.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도는 전망치가
예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경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그래서 코리아 서킷을 중심한 심텍이라든가 이스페타시스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관련 종목들 IT 쪽에 관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먼저 이들 종목들이 먼저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IT 소비자 관련 종목들 PER 기준에 4배짜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리아 서킷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주가 사서요. 비중 28,000원에 15%니까 비중을 낮추셔야 되겠죠. 그래서요. 15% 정도 늘리셔도 됩니다. 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코리아 서킷은 또 PCB 회사 아마 그 역사적으로 아마 가장 업력이 오래된 회사이기도 해요. 영풍그룹이거든요.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자회사도 탄탄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좀 될 것 같고 매수 단가를 낮춰야 될 것 같아요. 15% 정도 반 정도 사시면 30% 정도 사도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 단가가 약 2만 한 1,000원 정도? 1,000원, 2,000원 정도까지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 정도까지는 주가 떨어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좀 봐요. 다만 그 주가 어느 정도 빠르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IT와 함께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IT의 주가 반등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도 그렇고 내년도 상반기로 보고 있거든요. 3월달, 4월달에. 왜냐하면 IT 업황이 SK 하이닉스가 내년도에 하반기부터 지금 회복될 거는 전망이니까 재고가 2분기에 피크 치고 그렇게 본다 한다면 주가는 제가 선행해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임이 전개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년도 3월 달부터는 주가가 이제 상승세에 진입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베어마켓 레일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따라서는 안 돼요. 이 종목들은.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14,000원대 언저리가 저점이니까 12,000 물론 800원까지 내려왔지만은 22동 평균선이 지금 얼마냐면 20평균선이 지금 14,9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주가는 충분히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매도 목표는 이 가격입니다. 일단은 이 가격 18,000원이요. 현재로 봐서는 현재 18,000원. 근데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면 이 가격대 21,000원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1,000원도까지 상승 가능성 여도 두시고 이 정도 되면 아마 손실 없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추가 매수 한다 한다면 한꺼번에 21,000원을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은 내년도 1월달 정도까지 만약에 이 정도까지 16,800원이나 17,000원 정도 올라가면 이게 당분간 이런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 일단은 14,500원대 정도 아래에서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16,800, 17,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부분 자체는 17,000원대 이상 올라가게 되면 비중 축소하고요. 그다음에 또 떨어지면 다시 사고 만약에 안 떨어지고 주가가 21,000원 이상 올라가면 나머지 전량 매도는 같죠. 그래서 일부 추가 매수한 부분 자체는 단기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는 21,000원 이상까지 가져가는 전략. 21,000원 간다 하더라도 PER 기준에서 6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는 여전히 쌉니다. 그렇지만 현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제가 목표 주가 21,000원을 잡아드린 거니까 21,000원까지 충분히 가져가도 되는 주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요 가격 라인들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14,500원에서 추매하시고 18,000원에서 비중 축소하시면서 최종 목표가 21,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코리아 서킷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이 희망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많이 답답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믿을 건 실적일 것 같고요. 또 기업이 탄탄한 종목인지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서 또 궁금한 것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가격적인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목요일 투자의 신 1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로니 입세님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모세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박영희님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민재님의 이름도 확인이 됩니다. 오승님과 추세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바로 남겨주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벙벙님께서는 치맥을 벌써 하셨어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시 후 이제 축구 시작하면 아마 배달도 굉장히 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 두시고 또 투자의 신 그리고 축구 동시에 시청하시는 거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 종목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TTJ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대한유화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20만 원이고요. 비중을 50% 가지고 계십니다. 요새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말까지 매수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대한유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석유화 업종은 지금 사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옛날부터 작년 올해 초부터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종목들을 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 가장 안 좋은 쪽이 업황으로 따지면 석유화 업황입니다. 최근에 시적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본래 6월달, 7월달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2천억 정도 이익 난다는 회사가 3분기 때, 그리고 최근 들어서 1천억 적자 난다는 회사가 4천억 적자 났거든요. 대한유화도 적자 났고요. 현재 가장 안 좋은 쪽이 석유화학 업종의 NCC 계열입니다. NCC 계열이라는 자체는 원유에서 추출한 납사를 가지고 기초부인이라든가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를 만드는 회사들을 NCC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 업종이 지금 여전히 안 좋아요. 원재료인 유가는 여전히 80불대다 보니까 원재료의 납사 가격은 여전히 강세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석유와 기초부인이라든가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제품 가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프레드 마진이 지금 적자예요. 제가 엊그제까지 확인할 때까지 나더라도 지금도 BEP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지금도 적자예요.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온 이유 자체는 이제 결국 이제 경기가 회복이 좀 되면 개선될 거란 전망인데,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너무 이 경기 회복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다행히 넘어가서 위기 없이 내년도 하반기 때 경기가 풀린다 한다면 주가는 내년도 상반기 때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일부에서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해질 거라는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업종들은 일단은 좀 피해야 된다. 경기가 안 좋으면 지금 안 좋은 3분기 때 적자는 업종 자체는 향후에도 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특히 화학업종 같은 경우. 앞서 지금 흑산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못 가는데. 그런데 같은 소재 쪽인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 수준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거의 최대적이니까 동국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들 종목도 못 가는데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아직도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지금 적자 수준에 있는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이 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 롯데건설 때문에 증자까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증자라든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들 회사들이 과거에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자산 가치가 탄탄하기 때문에 회사의 문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업황의 턴어라운드 시점 자체는 아직도 멀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화학업종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서는 안 되고, 특히 대한유화 차트를 보시다시피 네. 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으면 우리나라 주식들은 제가 이제 적자 나더라도 주가가 안 빠진다는 이유 자체가 가치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쇼크가 나와서도 롯데케미칼 안 빠졌고 다음날 바로 반등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적자가 난 수준에 주가 가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가 자체는 아무리 악재가 노출돼도 코스피 대부분 가치주들은 주가 덜 빠져요. 대신 호재가 나와도 주가 못 갑니다. 이게 올라갈 때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과다하게 올랐다는 거죠. 현재 업황 수준을 감안하면. 자,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근데 이분은 지금 20만 원대 사셔가지고 네. 지금 그렇죠? 엄청 지금 거의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1년 전에 사셨거든요. 지금요. 20만 원대는 여기도 안 나오잖아요. 이때 2021년도 12월 달에 잠깐 20만 원 찍었는데 이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1년 전에 사셔가지고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17만 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분이 10%도 아니고 50%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시장이 1년 전에 만약 이분이 1년 전에 샀다 합시다. 작년 2011년도 12월 달에 주가가 21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1년 지났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때 종합 주가가 몇 포인트 됐습니까? 3,000포인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될 겁니다. 3,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럼 종합주가 지금 2,400포인트대에서 17만 원이면 이분 손실이 몇 프로예요? 15%입니다. 15%면 주가 손실 안 난 거예요. 네. 그렇죠? 다른 것들 지금 약간 카카오 그룹이라든가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몇 분의 1 토막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 다 3분의 1 토막 종목들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분은? 팔아야죠. 파셔가지고 20만 원 원금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 정도는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파셔야 됩니다. 20만 원 기다리시면 안 돼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돼요. 일단 차트를 봐서 좀 추가적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 고점이 지금 16만 8천 원이거든요. 이 가격대 한번 파시면 최소한 20% 정도라도 팔아놔야지 주가 만약에 최근 14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1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10만 원까지. 10만 원. 이거 내려올 가능성 커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업황 체크하고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업종 자체 제가 건드리지 않고 있는 쪽인데 의외로 최근에 롯데케미칼 종목 시적 발표 이후에 적자 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파세요. 17만 원 못 넘어갑니다. 20%라도 팔아놔야지. 네. 그래야지 나중에 14만 원이라든가
12만 원, 13만 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다시 되살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50%인 상태에서 주가 떨어지다 아마 못 샀을 거예요, 아마 해서. 그렇죠. 물타기를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20만 원 샀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최소한 저는 반이라도 17만 원 근처에 약간 추가적으로 약간 최근에 고점 정도 온다면 매도하셔서 다시 내려올 때를 좀 대비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까지 거의 1년 이상 고생하셨는데 다른 종목적으로 다른 종목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규모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못 가는 주식이 많은데 지금 적산하는 주식이 얼마만큼 가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 드렸다고 할 거고요. 일단은 매도 목표는 최근에 고점 돌파하기 힘들다. 16만 8천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20% 정도는 현금 마시고 나머지는 미련 갖고 있으시면 내년도 경기가 회복되면 결국 가겠죠. 주가 벌린 이제 경기 관련 종목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이제 고포에 사가지고 저포에 팔아라. 이제 그런 격언이 맞기는 맞아요. 네. 근데 어디가 바닥일지 모른다는 거죠. 문제 자체는. 맞아요. 내년도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 한다면 가겠죠. 턴어라운드 종목도 주가 빨리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현재는 내년도 경기 침체 기간이 얼마만큼 길을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반 정도는 최소한 파는 게 좀 정답인 것 같다.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한유화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이 종목이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렸어요.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매수가도 높고 비중도 굉장히 무겁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관리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16만 8천 원 최근에 고점이었죠. 그 선에서는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는 전략까지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치맥 이야기했더니 작은 소나무님께서 저는 피맥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피맥도 굉장히 좋죠. 피자와 맥주 그리고 햄버거랑 와인 조합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축구 보시면서 그 조합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제비치님께서도 축구랑 동시에 보려고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봐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루닛 루닛이요? 35,000원에 15%입니다. 루닛 35,000원에 15%.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매수가까지 언제 올지. 매수가까지 제일 언제 궁금합니다. 올까? 예. 그러네요. 그래도 이게 많이 내려갔다가 10월부터 네. 그래도 꾸준히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매수가까지 좀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전망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자, 운영형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7월 달에 공모한 주식인데 이거 공모가가 얼마 있죠? 공모가 잘 모르겠는데. 그 공모가도 모르고 사시면 됩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주식이라 그냥 공모가를 이게 알아야죠. 네, 학회 일정으로 샀다가 뭐 이 종목이 이제 아마 의료기 관련 AI 관련 네. 기업으로 알고 네. 있어요. 딥러닝 관련 네. 기업으로 이게 성장성을 보고 이제 사신 건데, 왜냐면 공모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 일단 공모가라는 것 자체가 예사가 이제 공개를 할 때 얼마에 공개를 할지 공모가를 산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이게 증권회사 기업 금융팀에서 아마 할 건데 공모가 산정을 할 때 이 회사와 비슷한 유형에 있는 기업들, 현재 상장돼 있는 기업들을 비교를 합니다. 상대적인 그 가치도 먼저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기본적인 이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재무 상태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걸 고려해 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한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회사, 그러니까 지금 말로 이 종목이 시장에 상장되면 이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다.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게 공모 가격이에요. 그래서 공모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도 모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본 건데 우리가 경쟁률이라든 걸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공모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공모하면서 기업 설명서가 있으니까 설명서에 특히 투자 설명서에 좀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 회사 투자 위험 요인이라고 있어요. 위험 요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위험 요소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게 자체 7월 달에 상장돼 있으니까 이게 수급적으로 본다 한다면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3개월, 6개월 정도 있으니까 그 물량이 지금 출회될 때가 됐잖아요. 7월 달이면 7, 8, 9,
3개월은 지났고 이제 6개월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몇 주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은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합리적으로 딱 이제 가격이 형성이 좀 되면 그게 안정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NH투자증권이 주관사로 했네요. 주관사로 해서 유통 물량이라든가 그걸 좀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보호예수 물량이 몇 주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거 자세하게 제가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건 평가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 종목이랑 뭐 성장성을 보고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보시면 예사 뭐 작년도 매출액이 66억 원에 무려 737억 적자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사가 상장을 오래 안 했었으면 예사가 어떻게 했었어요? 예사는 거의 아마 영업 활동을 못했던가 아마 상장 거의 아마 기업이 문 닫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채가 918억인데 자본이 20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사가 올해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안 하면 예사가 심각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유태로울 수 있었는데 예사가 이번 공모 상장 통해서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 돈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본이 들어와서 여건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예사 쉽지 않은 게 지금 예사가 지금 보면 2019년도에 470억 적자 났고 2020년도에 837억 잡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737억 적자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사 현재 올해 실적은 없지만은 올해도 분명히 예사가 합리적으로 예상하면 600억, 700억 정도 적자가 난다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 종목들은 저는 조심해야 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높아지게 되면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금리가 낮을 때는 전환사채라 신주인수권부를 저리로 발행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싸니까 금리보다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를 주식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회사채 비등급 같은 경우에 지금 11%가 넘었었거든요. 11%라는 것 자체는 중기업 그룹주입니다. 그런데 두산그룹 같은 경우도 11%거든요. 두산그룹이 우리가 부도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11%거든요. 굳이 무리하게 전환사채 이자도 없는 쪽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자금 조달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고금리 시대에 적자 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은 가급적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조심해야 된다. 아니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적자가 나서 자금 조달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 2010년도 이후에 계속 저금리였기 때문에 쉽게 자금 조달이 가능했지만은 이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종목도 다행히 그 회사가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니까 당장 올해 돈이 공모를 통해서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많이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3,600억이기 때문에. 근데 한 해 예사가 700억 정도 적자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들어온 공모 자금 자체도 올해 한 해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내년도까지 못 봤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상장 이후에 내년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사 증자할 겁니다. 전환사채라 신주인권부가.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예사가 현재 봐서는 매출액이 작년도 60억대이기 때문에 올해도 적자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올해 가져갈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죠. 주관사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안 따라주는 조식이고 너무 좀 시가총액 자체는 3,6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높지는 않지만은 이거 딥러닝 관련 종목들이 상장된 회사들 꽤 있습니다. 근데 몇 개 되거든요. 근데 전혀 초기에 주목받다가 거의 지금 실적 자체가 안 따라주다 보니까 주가 자체 형편없어요. 이거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일봉을 좀 보고 계시는데 일단 30분목 주가를 보게 되면 주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35,000원 사셨다고 그랬나요? 네. 35,000원대 사셨는데 일단은 이거는 수급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좀 팔고 나오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34,000원 이상에서 매물층인데 아마 32,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통화하신 분이 대체적으로 아마 주식 초보자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공모가도 모르고 샀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저도 신규 상장 종목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어느 정도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한 3개월, 6개월 정도 거래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장하는 회사들이 공모가를 뻥튀기 하려고 부실 부분을 많이 감춥니다. 그리고 딱 상장해놓고 공모가 뻥튀기 해놓고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을 엄청 형편없이 적자 내버려가지고 경우가 많아요. 예산은 이미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일반 기업들은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신규 상장 종목들은
보호예수 물량이 끝나야 되고 그리고 첫 분기 공모 이후에 첫 분기 실적까지 확인하고 사는 게 낫다. 그래서 3개월 보호예수 물량 끝났는데 또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내년도 아마 1월달, 2월달 정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32,300원 정도에 매도하는 의견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루닛 이런 신규 상장주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루닛 종목에 대해서는 32,000원에서 매도하자라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많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 종목 잘 보내주고 또 다른 종목으로 더 큰 수익 볼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할게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루닛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즈비치님, 지금 물려있는 종목 딱 하나 남았는데 상담 받을까 말까 고민돼요. 고민하시기 전에 일단은 올려놓고 고민하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꼭 같이 남겨주세요. 박PK 오늘 하루도 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지이크님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애 전문가님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의리를 지키셨군요. 10시에 축구할 때도 꼭 채팅창에서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많은 분들이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올려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OC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내일은 태양님과 한강님께서 올려주셨고 일단 내일은 태양님께서는 106,000원의 매수 비중을 15% 가지고 계세요. 오늘 폭락해서 걱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한강님께서는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시거든요. 98,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5% 담으셨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뉴스를 모르고 매수를 했어요. 라고 또 남겨주셔서 이 OCI의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를 한번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거든요. OCI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뭐 날벼락 맞았죠. 네. 시가에는 버티는 듯한 인적 분할 얘기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 떴다가 네. 그리고 외국인하고 오늘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인적 분할을 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분할 얘기는 물적 분할이 있고 인적 분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적 분할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물적 분할은 LG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별도로 주식을 못 받습니다. 분할된 회사. LG약 주주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인적 분할은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인적 분할은 주식을 받아요. 이게 전속회사가 아마 OCI 홀딩스가 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분리된 회사가 이게 사업 회사로 좀 될 건데, 이게 OCI 홀딩스는 태양광 사업 부분이고요. 이게 OCI 그 태양광 사업 부분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 쪽에 좀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CI가 본래 화학회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사된 회사 자체가 첨단 소재와 관련해가지고 카본 블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아마, 사업회사로, 따로 분리가 좀 되는데 분리 비율 자체가 이제 OCI 홀딩스가 제가 알기로는 비율이 68대? 예, 그렇죠. 68대?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7대 3 정도 대충. 네네. 예, OCI 홀딩스 주식을 한 70%, 100주 갖고 있으면 70주 받고, 그 다음에 분사된 카본 블랙과 관련된 이쪽 화학 분야와 관련된 사업 분야 자체를 약 3주 정도 대충 그 정도 받는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인적 분할 자체는 별로 그렇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OCI 그룹 자체가 제가 알기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 전에 원래 이제 OCI가 분할한다는 얘기가 6월달, 7월달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OCI와 계열사들이, 관계사들이 꽤 됩니다. 최근에 유니드라는 회사도 인적 분할했고요. 그래서 거래 정지된 상태고, OCI, 유니드도 같은 형제지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삼광유리라고 SG인가요? SGC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OCI 계열사. 다 이제 형제들 간에 나눠져가지고 분산돼 있어가지고. 근데 왜 그러면 분할을 하느냐? 그 자체는 지분 여건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지분을, 인적 분할 이유 자체가 지배 구조를 더 견고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약간 악재로 좀 부과가 좀 된 것 같은데.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물적 분할과 달리 인적 분할 자체는 크게 악재로 작용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주가 하락에서 너무 과하게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 OCI는 태양광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실적 올해 뭐 최대 실적이 좀 내고 있는 쪽이고요. 쪼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앞서 화학 분야 자체도 카본 블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의 변화는 크게 없어요. 다만 이제 분할하는 과정 쪽에서 지분과의 관련했던 때문에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주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다하게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여기다 뭐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뭐 장대 부분이 맞았고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좀 많이 팔고 있어가지고 단기간에 주가가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9만 원 아래까지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체로 9만 5천 원대에서 자리를 좀 잡으면서 최근에 고점이 11만 원대 정도 사이가 좀 되는데 그 사이에서 등락 과정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OCI 이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와 함께 오늘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9만 원이 지켜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 지금 수익 보시는 부분들 그리고 손실 보시는 부분들 잘 회복해 나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OCI까지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일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또 미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되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미니 강의 시작할까요? 예, 오늘 뭐 미니 강의는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앞서 제가 서두에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 랠리에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다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충분히 연말 제한적인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도 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가장 그 불확실한 어떻게 보면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올해 1년 내내 약재로 작용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 끝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건데 일단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 보니까 75.8%거든요. 이제 거의 50bp 금리 인상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가 올해 이제 4.5로 좀 되겠죠. 4.5로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한두 차례 정도 25pp 정도 아마 두 차례 정도 지금 현 시장에서는 2월 달하고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3월 달에 이제 5.0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거다. 일부에서는 5.25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현재는 거의 이제 5.0 정도가 갖춰져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75pp 금리 인상 자체를 지금 4차례 했기 때문에 이제 50pp 금리 인상 한다는 자체는 이제 속도 조절이 확실히 들어갔다는 전망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그 25pp 금리 인상으로 좀 마무리가 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 자체가 연말에 어떤 안도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연말에 일단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일단은 연말에 항상 이제 산타랠리라든가 연말 랠리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미국의 지금 소비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부터 해가지고 지금 추석 감사절 전후로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왜냐면 미국은 그 연말 소비 시즌에 매출 자체가 거의 기업들 실적에 절대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쇼핑 시즌이거든요. 쇼핑 시즌인데, 물론 예년에 비해서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습니다. 워낙 경기 침체가 우려감이 부각되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나쁘지 않을 거다는 전망이에요. 최근에 그 미국의 최대 가전 유통업체 베스트바이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리고 올해 그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그 판매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긍정적으로 했어요.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 기대감 때문에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쪽이. 그다음에 전미 미국의 소매협회에서 올해 연말 소비 시즌에 미국의 국민 1억 6,600만 명이 소비에 나설 거다. 그러면서 쓰는 것도 자체도 평균적으로 8에서 9% 정도, 과거의 평균이 4% 정도 전후였던 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전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의 10월 달에 소매 판매 지표를 보게 되면 9월 달에 비해서 1.3% 증가됐어요. 8개월 만에 최대치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에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즉, 인플레이션이라든 경기 침체의 우려라고 하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많이 열 거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이 올랐던 것 자체도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좀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 주에 주말에 있을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게 어떻게 나올지. 그렇죠. 그게 이제 결정이 좀 되겠지만 최소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중국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 좀 완화적인 조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심한 지역은 통제를 하겠지만 함께 전반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지금 완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중국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부분 자체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좋은 건 없지만은 악재들이 반영이 됐다. 주식시장에 다 이런 것들 반영이 좀 됐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자체도 앞서 이제 미국 시장의 주가 움직였던 것 자체가 뭐 똑같은 부분이었지만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부분 자체 이미 반영이 됐지만은 그래도 약간 그런 것들이 연준 위원들의 과반 이상이 그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약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환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악재다보다는 호재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연말에도 반영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 자체가 하나 이제 걸림돌은 있죠. 12월 CPI를 확인해야 되죠. 11월 CPI가 12월 13일 날 발표하거든요. 12월 13일 날 발표가 좀 되는데 지난 11월 달에 발표된 10월 CPI가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물가는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14, 15일 날 미국에 이제 마지막 FOMC가 열리거든요. 13일 날 확인하고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CPI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주가는 완만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CPI가 무난하게 나온다 한다면 그때서부터 상승을 좀 기대해봐 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데 그렇지만은 현재 시장 자체는 제가 아직은 상승 추세는 아니다. 베어마켓 랠리다.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추경 매수에서는 안 된다는 쪽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본래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알다시피 12월 달 시장 자체가 좋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성용. 왜냐하면 대주주 등재를 꺼리는 큰 손들이 자금이 항상 12월 달에 빠져나가잖아요. 11월 달부터 해서. 근데 올해는 이제 금융투자 종합 과세 부분 자체가 아직 해결이 좀 안 됐어요, 지금에서요. 뭐, 현재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현재 여당 쪽에서는 100억 이상 쪽으로, 대주주 요건 자체를 완화하자는 쪽이고,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10억을 그동안 2년 동안 그대로 유예를 하되, 그 다음에 내년도에 증권 거래세를 0.23에서 0.15 정도 내리치자는 쪽인데, 오늘 조금 전에 신문 보니까, 지금 타결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타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설사 타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주주 등재 꺼리는 큰 손들의 자금 이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없다. 주가 좀 떨어진 상태고 또 이미 그 영향을 올해 1년 내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래도 부분이 오히려 과거와 좀 다른 여건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쪽이냐? 그래서 본래 이제 12월달 시장 자체는 연말에 수급이 대체적으로 대형주는 괜찮지만 중소형 종목들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다를 거다. 그런 쪽이고요. 그러다가 연말 수급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기는 사겠지만 많이 안 사는 쪽이기 때문에 최근 환율 때문에 잔건이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인 수급적인 랠리, 수급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의 기회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결국은 중소형 종목이 찾아야 됩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중소형 종목자이잖아요. 최근에 대형주가 올랐던 것 자체는 쇼커버링과 환율 급락에 따른 외국 투자가들 매수했거든요. 근데 환율이 추가적으로 강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또 쇼커버링도 1차적으로 잇따라 됐기 때문에 대형주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들어왔던 대형주 수급 자체는 또 1월 달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그때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12월 달에 과거와 다르게 중소형 종목들에서 수익을 찾아야 되니까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에 비해서 나스닥 시장이 부진하잖아요. 어제 나스닥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했다시피 종목이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관련 쪽은 의리라든가 건설기계, 2차전지, 신재생 쪽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 쪽에서 기회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니 강의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 또 투자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운용형님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